각계층 근로자들이 혁명 전통 교양의 대존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백두의 혁명 전통,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을 혁명의 전략적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을 우리 혁명의 전략적인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영상 사진문헌들이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2019년 12월에 항일전구에 뜻깊은 자학을 새기신 사진문헌들입니다. 2019년 12월 1일에 백두산 미령 사령부 깃돌집을 찾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나부끼는 붉은기를 바라보시면서 붉은기가 발산하는 빛발을 보니 정말 생각이 깊어진다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은 변색을 모르는 저 붉은기와 함께 후세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백두산 위로의 군마 행군길에 오르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세월이 흘러서 강산도 변하고 세대가 바뀌고 있지만 백두산의 이 웅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언제 와보아도 또 고르면 고를수록 온몸에 혁명열, 투쟁열이 솟구치고 새로운 우지를 가다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 지도를 돌아보느라니 느끼는 바가 정말 크다고, 군마를 타고 백두대지를 달리기도 하고 또 무릎치는 생눈길을 헤치기도 하고 온몸을 모닥불로 녹이기도 하면서 이곳을 돌아보느라니 저국과 혁명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해주오신 우리 수령님의 그 불멸의 혼신과로고, 그리고 수령님을 받들어서 우리 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아로새겨온 항일혁명 선열들의 그 거룩한 투쟁 역사가 경건히 안겨온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백두산종에 오르시오, 우리가 영원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해야 할 것은 백두의 혁명 전통이며 100년, 1000년 후에도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 전통이라고 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에 담겨진 깊고도 깊은 뜻을 새겨안으며 참관자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이업을 대루리어 계승완성해 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백두산의 군마 행군길에 이어 우리 청년들 모두가 정말 백두산의 답상에 떨쳐나섰습니다. 제일 인상이 남는 구간이 아마 무두봉 밀령에서부터 백두산 종점까지의 그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호리치는 눈길을 헤치며 진행한 답사 행군은 그대로 만난 시련을 헤치면서 싸워온 우리 항일혁명 선열들이 불굴의 정신과 사상을 새겨 아는 체험 과정이었고, 백두산은 그대로 우리 청년들 모두를 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는 가장 훌륭한 과정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 제보로 빛내어 나가자. 항일에 빛나는 혁명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철속의 의지를 안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들을 끊임없이 답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함경북도의 도급기관 일꾼들과 청진 광산금속비약의 교직원들이 판장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판장 혁명 전적지는 주체 34, 1945년 6월 중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묘성영웅 김종숙 어머님과 함께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臨時 비밀 근거지에 나오시어 두만강 윤안 북부 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및 소부대 정치공작 소조 책임자 회의를 여시고 조국 해방을 위한 최후 공격작전 방향과 전민 항쟁 과업을 제시하신 뜻깊은 곳입니다. 답사자들은 조국 해방 위협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묘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혁명 업적이 깃들어 있고 항일 유격대원들의 혁명적인 투쟁 기풍과 생활 기풍이 오려 있는 회의 장소와 사령부 천막자리, 작식토, 샘물토, 구호문헌 등 혁명 전적지 여러 곳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령께서 걸으신 판장의 산발을 타면서 땀도 흘리고 걷고 걷느라니 조국 해방의 성스러운 위협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더욱이 한도에도 아니고
20성상 험한 산발을 넘고 넘으시면서 일제에게 짓밟힌 우리 인민에게 조국 해방의 소강을 안겨주시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및 불멸의 혁명업적, 이 항일의 혁명 전통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김일성 장군령 받들고 하루속히 날았었다. 정말이지 이 구호문헌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령관 동지만 계시면 반드시 그 승리한다는 우리 그 투사들의 신념의 외침이 우리의 기전에 쟁쟁히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이지 그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백두의 혁명 전통을 떠나서 우리 혁명 위협의 전진과 전국적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철의 신념을 간직하고 새세대 청년 일꾼으로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기대 척구대로 준비시켜 나가는 데서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갈 그런 결심이 오늘 더욱 굳히게 됩니다. 강계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고산진 혁명 사족지를 답사했습니다. 고산진 혁명 사족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 해방 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던 주체 39, 1950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40여일간 계시면서 새로운 반공격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전국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신 뜻깊은 곳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문거리에 있던 최고사령부 주의소를 11월 8일 림송골의 이 수수한 농가에 옮겨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전을간 이방이 평범한 양수책상 하나를 마주하시고 밤을 밝혀가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공화국 내각 30차 전원회의, 조선인민군 군종간부회의를 비롯한 중요 회의 문헌들을 몸소 집필하셨고 전쟁 제3계단의 1차, 2차 작전을 빛나는 순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전선과 후방을 경도하시는 구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기에 청포탄이 우박치는 거사포 진제까지 나가시어 대공전투도 친히 지휘하셨습니다. 여기 거산진에 계시는 40여일간 최고사령관 명령 89건, 내각 지시문 56건 하달하신 것만 봐도 우리 수령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얼마나 불철주야로 사업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채취가 어린 여기 수수한 최고사령부 지휘소 앞에 서고 보니까 정말이지 가련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오신 우리 수령님의 혼신의 로고가 정말 눈물겹게 안겨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다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쌓아온 전승세대의 투쟁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대한 전승세대가 지녔던 그 필승의 신념과 거기한 몫을 오늘 우리 새 세대가 꿋꿋이 이어서 애국 청년의 기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결심이 오늘 참관을 통해서 더욱더 굳어집니다. 올해 당에서 제시한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해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방직공장에서는 생산 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하고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해서 생산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셨던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서로 덮고 예쁘면서 증산 돌격 운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관리를 잘해서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고 다추 다기대 운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는 한편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과학기술의 우위고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손 목련 가구 공장에서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해서 맡은 생산 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품 도안 작성과 설계를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게 하고 도색 중간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리는 것과 함께 제자원화를 실현해서 여러 가지 질 좋은 가구와 건구류들을 시안의 대상 건설장들의 제때에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여러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불공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단위들 가운데는 인민봉사지도국 원자재관리소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가 제일 중시한 게 사람들이 사상 의식 수준을 개변시키고 개발시키고 하는 문제로 주선으로 놨습니다. 일단 단계별 목표 세운 건 그 기획한 기일에 무조건 끝내고 한 단계 한 단계. 당위원회적인 조직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부서별 일꾼별 임무 분담이 명백했고 일꾼 종업원들이 다 한결같이 다 일도 썼습니다. 다 주인이라는 자가 우리 손으로 3대 혁명 교리 목표는 우리 손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이러면서 기술혁명 수행에서도 너도 나도 다 기술혁신 운동에 참가하고. 애국의 마음으로 자기 집처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꾸렸습니다. 서로가 위하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구나. 정말 이 구호가 구호만이 아니라 자기 실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느끼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3대 혁명 불공기 받고 보니까 3중 3대 혁명 불공기를 쟁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각이 컸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이것 관리소에 표창장과 2중 3대 혁명 불공기가 수여되었습니다. 대외 전람천국 삼지연 창작사에서도 3대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모든 교리 목표들이 종이장에서의 빈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제 낳게 하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작가들이 창작의 붓을 들기 전에 먼저 조국의 숨결을 체감할 줄 알고 인민의 사상 감정을 화폭에 담을 줄 아는 능력 있는 미술가들로 되게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놓습니다. 창작단별, 창작가별 실력 경쟁의 대만을 불러일으키고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 속에서 유아 재령불의 아침, 전쟁 3일째, 적전만의 새 모습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국보작품으로 등록되고 주체미술 박물관을 더욱 풍부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3대 혁명 불공기 쟁취운동을 단위 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지고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대외 전람천국 삼지연 창작사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얼마 전 3대 혁명 기수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최근 평양시 안의 여러 구역에서 고리바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조현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금 평양시에서 고리아 마을 꾸리기는 이 모든 구역들에서 번복이동을 꾸려놓고 그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경대구역에서 번복이동으로 선정된 만경대구역 손내동입니다. 이 동에서는 꾸리기 사업의 기본 목표를 구획도로와 걸음길 포장 공사에 두고 이 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중앙기관 일꾼들이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모란 상업관리국 일꾼들이 정말 한 줄이라는 기간에 3,000여 평방의 아스팔트 포장을 이렇게 한 대 이어서 다른 기관 기업소들도 평방당 관리제 분담만 해서 이거 기관 기업소들 경쟁이었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기간에 계획을 세웠던 800여 메다의 6,000여 평방이라는 도로 포장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랑랑구역 숭례일동에서는 이번에 그 휴식 장소들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이 살림집 주변에 그 아담한 형식으로 설계된 이 휴식 장소들은 이곳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단 보름 동안에 끝낸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곳 휴식장을 개건하려고 했을 때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데려다 쓰자는 의견들도 있었댔고 이미 전에 다른 동들에서 했던 걸 그대로 모방하자고 하는 의견들도 제기됐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긍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발동될 때 무엇이나 하기 쉽고 더 좋은 문화휴식터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여기 머란봉 구역에서는 이 고리아 마을을 꾸리는 사업을 올림 경관을 잘 살리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리 주변의 럭지 조성을 질적으로 하면서 그 수정에 저은 꽃감목들과 화초들로 고리의 풍치를 한껏 덮어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품종이 다른 잔디들이 이제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잔디 색도가 변하면서 이게 고리 생태 환경이 좀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품종이 다른 잔디들을 좋은 품종을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초 사업소에서 온실들을 지금 새롭게 개건해서 생산량을 지금 1.5배로 지금 늘려서 지금 고리 지금 화단들의 지금 꽃장식을 지금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리마다 지금 사철 장미들, 품종이 좋은 장미들을 지금 가져다가 지금 심어서 지금 구역에 지금 묘모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3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698만여 명, 사망자는 649만 1,4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속에 이 변이 비루스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반면에 중증을 초래할 위험성은 낮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이 변이 비루스가 일정하게 증증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그것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 속에서 위막성 후두염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막성 후두염은 상기도염을 초래하며 주로 어린이들 속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기도가 짧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흡기의 염증으로 인해서 초래된 위막성 후두염의 주요 증상은 기침 소리가 열어난 것인데 나어린 환자는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델타 변이 비루스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발생 시기 병원에 들어온 어린이들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막성 후두염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로 인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발생의 조기 신호로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입원한 13살 미만 어린이들 중 2.4%가 위막성 후두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미시시피주에 폭우가 내려 큰 물피해가 났습니다. 기상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24일에 내린 폭우로 해서 폴강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 당국에서는 주민들이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속되는 고온과 가물로 인해서 화재가 연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남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에만도 2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면적의 산림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8월에 들어와 열흘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180건의 들불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400%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효과로 북극 지역의 그린랜드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온화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랜드에서 열파 현상으로 지난 7월 15일과 17일 사이에만도 60억 톤의 얼음이 녹아 없어졌으며 현재 그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심각한 바닷물 수위 상승으로 해안 지역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고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약간의 비가 내리고 대부분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기온 상태를 보면은 지난 27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서 어제까지 전반적 지역이 흐리고 비도 내리면서 며칠간 찬 기온을 느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한결 훈훈한 느낌을 줬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새벽과 아침에는 약간 선선하고 낮에는 더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인체의 병 견딜성이 낮아지면서 돌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성 질병에 쉽게 걸리고 만성 질병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날씨 때에는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소금물 함수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6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경대, 령강, 중화, 이천을 비롯한 소위안 중부 그리고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존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일에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강원도 바다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9월 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